자, 오늘 뭐 서진 룸사롱에 관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진석이파와 만보파가 이제 붙은 거예요. 왜 여기에 모였나요, 이들이?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날 광복절 특사가 있었습니다. 그중 만보파의 그 핵심적인 조직원 한 명이 특사로 석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그날 만보파 조직원들 7명이 파티를 하고자 갔던 것이죠. 그런데 그 방이 서진회관의 17호실이었습니다. 근데 그 바로 전에 16호실과 약간 떨어진 20호실에 이 진석이파 조직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. 근데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일단은 좀 감정이 좀 그렇지. 기복이 심해지죠. 그렇지. 게다가 맥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간다고 들락날락하죠. 왔다 갔다. 아내가 시끄러우니까 전화 같은 거 오면 나가서 또 전화를 또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좁더만 보니까 이게. 복도에서 어깨 부딪혀봐요. 그러니까. 시비 붙을 이 여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네. 이 사건에서도 우연찮게 두 조직원들 중이 복도에서 부닥치게 됐습니다. 거기서 서로 째려보면서 비켜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만은 내가 왜 비키냐, 네가 비켜라. 이런 식으로 반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현장에서 살벌해지면서 양쪽 그 조직원들이 튀어나왔죠. 그러자 진석이파의 행동대원으로 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한 사람을 찌르기 시작했고 또 행동대장인 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 명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이들이 그 방으로 나오다가 다시 밀려서 17호실로 쫓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세 명은 그 사이에 피신해서 겨우 구명을 하였고요. 그러자 그 다른 조직원들이 달려들면서 쇠 파이프라든가 역기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들어서 문을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. 깨부시는데 17호실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. 칼과 몽둥이 이런 것들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당했고 수에서도 압도되어서 이러한 참극이 결국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 출소날이 제삿날이 된 거예요. 그러네. 근데요, 보통 남자들끼리 그렇게 시비가 붙는다고 해도 그냥 때려봐 하면서 이렇게 옆에 말려주는 사람 있는 것처럼 하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지 않나요? 그들은 조폭이 아니니까.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이제 깡패들 이렇게 주먹으로 싸웠지만 이러진 않았잖아요. 진석이파는 그 항쟁 중이던 다른 폭력 조직들이 있었습니다. 민석이파, 1928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여러 번 항쟁을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흉기를 다리나 수중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본인들을 대위를 한 것이죠. 그러니까 만보파는 약간 평화 상태고 진석이파는 다른 조직하고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던 상태고. 네, 그런 상태였습니다. 이걸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뭐야. 당시 검거된 진석이파 조직원들이 휴대하고 있던 각종 흉기들입니다. 말도 안 돼. 끔찍하다. 저게 총 43점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사실 이 두 조직 모두 그렇게 큰 규모의 폭력배들은 아니었다고 그래요. 주로 이제 대학생들 정도의 나이에 좀 어린 건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반면에 이 만보파는 7명이었는데 그들은 그냥 술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맨손으로 와가지고 술을 먹다가 결국 당하게 된 거죠. 아니,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.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이 시비 끝의 싸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끝까지 가서 한다라고 잔인하게 한 거는 이거는 뭔가 원한이 있었거나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있습니다. 사실 이 강남 지역에서 만보파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상태였고 반면에 이 진석이파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지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신흥 조직으로서 막 치고 올라오는 단계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 지역의 유흥업소 이권을 둘러싸고 이 두 조직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게다가 이 서진 룸사롱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진석이파가 사실상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한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. 아니 근데 왜 만보파는 하필이면 진석이파가 관리하는데 자기 왜 명예를 내렸어? 걸어야지. 지금 보세요. 왜 저것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곳에 와서 파티를 열어? 벌써 화가 많이 났겠죠. 근데 시비를 걸어. 일부러 우리한테 시비를 걸었다. 싸움을 유도해서 여기를 접수하려고 하는구나.
느꼈겠죠. 저 하나 더 가설 추가. 이 만보파 중에 알고 보니 배신자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걸로 끌고 들어간 거야. 그리고 자기는 튀고 나머지를 처리했다. 뭐 이런 우리나라에 유독 이런 조폭 범죄 영화들이 많아. 지금 아주 소설들을 상상의 잘 나래 비열한 거리. 잘 펴고 비열한 룸싸움. 하지만 우리 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우발적. 범죄로 판단을 했습니다. 즉, 이 진석이파의 가해자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또 죽을 줄 알면서도 폭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건 맞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그러한 사건은 아니다. 아니다.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극도의 그 잔혹함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요. 암사동이나 대치동 등의 아파트 등을 아지트 삼아 합수까지 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 행동 지침으로 4대 강령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. 첫째, 질서, 믿음, 의리. 둘째, 질서와 체제는 힘의 근본이다. 셋째, 비겁하게 지고 사느니 용감하게 죽는 게 낫다. 넷째, 형제는 수족과 같고 여자는 의복과 같다. 되게 마초스러운 권위적인 어떤 집단이 대단히 마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행동 강령을 그 합숙하면서 매일 아침 함께 암송을 또 했습니다. 넘버 3의 불사파가 생각나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딱 보면서 느낀 게 거기서 송강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임춘애라고 있었어. 임춘애가 그게. 라면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유입니다.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하면서 내가 라면을 먹었다면 라면이야. 그러면서 그냥 형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렇지. 들어야 해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질서, 믿음, 그렇지. 의리.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의심을 하면 그 순간 배신이야. 그렇지. 뿐만 아니라 야산에 올라가서 또 그 사람의 신체 모형, 그리고 치명상을 어떻게 입을까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저 먼 산악 지역으로는 뭐 5박 6일이라든가 이런 소위 자기네들 스스로도 지옥 훈련으로 벌이는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잔인함과 살해 기술 이런 것들을 익혔던 것이죠. 진짜 안타까운 게 어느 누구 멈추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시체를 아니, 왜냐면 병원 앞에 던져놓은 거잖아요. 멈추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. 그 바보 같은 행동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.